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국제신문 부산입니다. 산안권 반도체 산단에 막대한 전력 용수, 원전, SMR, 댐 등 활용한다. 하나도 이빨이 하나도 안 맞고요. 6.3기가와트, 물은 65만 톤, 대형 원전 4개에서 4.5 기와 4개 해서 한 4.5 그거와 맞먹는 규모다. 발전원 총동원. 총동원이 되냐? 재생에너지 또 티 나오고 앉아있죠. 다목적 댐과 발전용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공급. 웃긴 소리고요. 말도 하나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제 나와서 차 떠들었죠. 65만 톤, 6.3기가와트. 예. 기후부 잘 돌아간다 진짜. 씨. 무슨 이따구 해가지고 기후부 같은 거나 쳐내놓고 앉아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말한 거 자체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세요. 65만 톤은 국민 212만 5천 명이 쓰는 물량이다 돼 있잖아. 이게 되는 소리냐고 이게. 원전은 또 해가지고 이 경상도 쪽에 또 짓고 빠졌고 그러면 뭘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송전선 셀이 깔아가지고 호남에서 송전선 깔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다 하지. 안 그래요? 그럼 보면 하나 뻔하지 뭐. 어제 얘기 나왔대. 뭐 지하로 한다고? 웃긴 소리고요. 지하로 하면 돈이 얼만데. 에? 이거 적어놨잖아. 땅에 묻는 지중에. 이 돈이 얼만데 이게. 에? 이게 싸면은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역 해가지고 부산 철도 라인 지하화.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게 싸면은 벌써 했지 않겠어요?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봐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하고 충남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지금 벌써 그거 나온 지 언젠데 이거 지원하려면 벌써 지원했을 거 아니야. 정부가 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기획하는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게 잘 되려고 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쓱 해가지고 지원 서포트를 해야지. 안 그래요?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무슨 놈 해가지고 뭐 호남 해가지고 다 때려 박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는데 맨날 있다구라. 자 이거 웃자고 해가지고 그냥 말하면 해가지고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래 한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 거 봅시다. 그거 앞서 가지고 저 미국 거 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124 그러니까 124 기가와트 해가지고 온사이트 가스 파워 그러니까 뭡니까 천연가스 해가지고 발전이죠. 이게 지금 US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해가지고 124 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갖다가 지그들이 짓는다 소리입니다. 지그들이. 예? 왜 짓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걸 해가지고 기대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지그들은 빨리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124 기가와트 규모의 자체 천연가스 이거 가스 파워로 되는데 뭐 천연가스 아니에요.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계획해놨다 이 소리가 아닙니까 플랜디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회사에서 하는데 가지고 이거 미국은 뭐 국가에서 뭘 서포트해요? 없잖아요. 야들은 알아서 하는데 가지고 미국만 해도 뭐 각종 규제하고 천지백가래입니까? 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 예? 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쑥 비틀어 가지고 아니 호남에 왜 갖다 놓습니까? 호남에. 호남에 뭐 도대체 뭐가 있어요? 물이 좋아요. 물이 많이 나와요. 뭐 전기를 갖다가 거의 충분하게 생산해요. 전기 보나 마나 또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뭐 자체 전기 생산량이 뭐 어떻게 된다. 그 소리 하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라네. 예?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까? 아니지. 지 꼴린 대로 생산하잖아요. 태양열 어떻게 됩니까? 햇빛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돼요? 풍력, 바람만 불면 발전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호남이 쳐 갖다 놓는다고? 자, 옛날 거 하나 봅시다. 자, 물 부족 심가, 광주 20%물 절약 실천 운동, 전방위 확대.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입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 2023년 이때 가뭄이 엄청 들어가지고 호남 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물 절약하자 해가지고 보세요 20% 말이 좋아 20%니 시민 1인당 20%물 절약 이게 말이 쉬운 말입니까 이게 20%? 예? 쓰던 물에서 20%를 갖다가 줄이자는 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쪽에 물 부족이 심각했었다니까 이쪽에. 예? 그렇다고 이쪽에 무슨 뭐 강이 그렇다고 강 용수량이 많은 강이 큰 게 흐르는지
아니면 뭐 댐이 엄청나게 큰 건지 있는지 뭐 소양강이나 등등 한강 쪽에 보면은 댐 많잖아요. 예?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 안 그래요? 호남 쪽 이거 지금 현재 댐 저수량 하나로는 댐 저수량 하나가 아니다마는 댐 저수량 전부 다 합쳐봤자 자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하나도 지금 감당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구라라니까 그러네. 자 이렇게 구라. 전기는 보나마나 재생에너지 그 수치상으로는 데이터상으로는 잘 나오지 장부상으로는. 근데 지 꼴리는 대로 나오는 거고. 자 물은 어차피 이거 부족하고 여기 강도 제대로 큰 거 없고 안 그래요? 댐도 별로 없고 자 이런 상태 어떻습니까? 안철수 호남 반도체 발표 때 이재명 직권남용 현행범 고발장 배송할 거 당연하죠. 자 직권남용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미르재단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르재단. 예? 안 그래요? 안철수가 말한 게 뭡니까? 직권남용이 전에 미르재단 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뭐 엮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안 그럽니까? 이 더불어 전당대회용 공수표를 안 발라고 자빠졌는데 공수표는 안 발하려고 어떻게 돼요? 아 민간 기업을 갖다가 쳐 불러 가지고 미리 발표해 놓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뭘 미리 발표해 놨으니까 니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대신해 가지고 뭐 북이나 치고 해 가지고 니 욕 좀 봐라. 뭐 그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직권남용 건다 이 소리 아니에요. 또 하나 또 봅시다. 자 주진우 청와대 삼전 닉스 접촉 공무원 밝혀라. 자유결정인데 설득 왜 필요? 자 말 원장이 재검토 안 하면 직권남용. 이 그 당연한 거죠. 이것도 직권남용 건 당연한 소리고. 자 이거는 왜 나옵니까 이게? 예? 뻔히 이거 업계에서 이미 다 나오던 소리 아니에요. 예? 공무원들이 가지고 청와대 하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특정은 안 되지. 이러든 거 저러든 간에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호남 말고는 이거 뭐 허가권 이런 거 내줄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씩 그냥 돌려가지고 압박 넣었다는 거 지금 업계에서 다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국민연금 이거 국내 주식 목표지율 상향. 목표지율 상향이 뭡니까? 선거 앞두고 K 증시 떠받치게 했잖아. 그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깜빵 갈 인간들 많이 나올 기라고 했죠. 이거 삼전 닉스 관련해 가지고 요건도 해 가지고 깜빵 갈 인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예?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있습니다만 뭐 뒤에 얘기할 것도 많고 하니까 어쩌가 해 가지고 요약을 해 보면 이미 뭐 물하고 가장 크게 뭡니까? 물하고 전기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으니까. 우짜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질렀던 위법 건들 이미 재판 걸려 있고 뭐 이래 돼 있죠. 뭐 공소 취소 탄핵하고 자빠졌고 이 위법 건들 대통령 되기 전 위법 건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된 후에도 저지르는 위법 건들로 인해서 대통령 끝나자마자 깜빵 갈 거다라고 우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위기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최대 연체율도 고공행진 이거는 우짜가 뭐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에 다음 달에 가지고 하느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지금 이래 돼 버리네.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만 올려도 1인당 이자 부담이 56만 원이 늘어난다. 절다이네요. 참 빚내 가지고 장사할 기라고 빚 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나고 금리 인상에 들어간다 하고 참 골치 아픕니다. 예. 국가 운영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보고 해 가지고 전당대회용으로 해 가지고 시원하고 처자빠진 이 꼬라지고 잘 돌아간다. 주어 없지요 주어. 자 넘어가죠. 벌써 뭐 시간이 8 분이 돼 버렸네. 자 금덩이 보이죠? 금덩이 내 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1.72% 하락해서 이론세 4016.62입니다. 좀 애매한데. 하여간 4016.62 달러가 됐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 뭐 핵심은 일단 4,000달러라 보시면 되겠죠. 4,000달러 보시면 되고 202평선 밑으로 해가지고 52평선 이제 잠기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보고 뭐 또 말씀드릴 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는 소제목 2만 달러짜리 금 콜 옵션 거래량이 증가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12월 만기 올해 12월 만기 1만 달러짜리 금 콜 옵션이 4.70에서 5.20 달러 사이에서 총 529랏 뭐 이거 뭐 선물 쪽이고 이러니까 뭐 콜하고 이런 거 옵션 쪽에서 하는 그 용어입니다. 계약 건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529랏이 거래되었고 12월 올해 12월 만기 1만 달러 그리고 1만 5천 달러 그리고 2만 달러 이렇게 각각 3개의 금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은 선물 가격이 2026년 올해 가지고 고점 찍었죠. 1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결제 약정인가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은 증가했습니다. 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죠. 12월 만기 2만 달러짜리 금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은 2026년 1월 28일 금 선물 가격이 1온스에 5,500달러 정도였을 때 처음으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 물건이. 그리고 6월 25일 기준으로 3만 낫 요렇게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만기 올해 12월 만기 1만 5천 달러짜리 금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은 27,300 낫이 됐고 1만 달러짜리 금 콜 옵션은 1만 1,800 낫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주 해가지고 기준이죠. 6월 25일. 참고로 이 코맥스, 예, 코맥스죠. 코맥스의 12월 만기 2만 달러짜리 금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3만 낫에 달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 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금값이 이제 2만 달러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금값이 뭐 대폭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큰 오산이고요. 현실은 기관 시장 조성자들이 그저 마진 최적화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 보고 너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펀드들의 경우 2만 달러짜리 콜 옵션을 아주 싸게 삽니다. 몇 센트에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 몇 센트 아주 싸게 수천 개를 매수함으로써 고위험 무담보 숏 공매도를 갖다가 그 즉시 그러니까 이 뭡니까? 뭐 위험에 처한 그러니까 이거 고위험 무담보 공매도를 갖다가 한다는 거 친다는 거는 그 즉시 이걸 산다는 거는 위험이 최소화된 버티컬 스프레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용어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하여간에 이거 간단히 말씀드려서 펀드들이 이거 랏 사는 펀드들이 금값 2만 달러 폭등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향후에 가지고 자신들 쇼치고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규제 준수를 확보하는 구조적 유틸리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2만 달러 간다? 그래 안 가요. 2만 달러 안 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1만 5천 달러? 예, 거기도 안 가고 지금 콜옵션 3개 팔아먹는 게 뭡니까?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2만 달러입니까? 1만 달러도 지금 올해 말까지는 갈 일이 없다. 예,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 내가지고 0.81% 하락해서 1온스에 58.30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는 60달러를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고요.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올려놓고 기름값 해가지고 3개 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브렌트유의 경우 1.12% 상승해서 1배럴에 72.80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1.71% 상승해서 1배럴에 70.42달러가 됐습니다. 예상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내려가죠. 예, 여기 라인이 딱 걸쳐 있는 거 70달러 라인이 걸렸다 이게 되고 그리고 5만 8월 물은 0.50% 상승해서 1배럴에 64.72달러가 됐습니다. 5만 뭐 원유의 경우 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브렌트유도 그렇고 서부 텍사스 유도 그렇고 오늘 지나면 이제 9월 물로 넘어간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넘어가서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는 0.26% 하락해서 이거 RSI가 빼는 거 보세요. 잘 빼죠. 0.26% 하락해서 101.102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또 볼린집에다가 이제 압축되려나? 예, 하여간 뭐 조금 빠졌습니다. 0.26% 하락했고 이거 뭐 하락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지금 현재 MOU 사인한 후에 싸우고 있던 거 그거 뭐 잠깐 이제 안 싸우기로 했다. 뭐 그렇게 발표가 나왔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옷자가 화살표 표시했죠. 해가지고 어제도 도시락 제대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V자. 바로 외국인들한테 노잣돈이나 챙겨주고 치웠다. 이거 V자. 도시락 제대로 던진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1545.4. 이거 돼 있잖아요, 이거. 올라가니까. 지금 1550원이 1550원 해가지고 지금 마지노선인데 이거 올라가니까 위협하니까 바로 도시락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해봤자 뭐합니까? 다 받아먹고 잘 노잣돈으로 잘 쓰고 자빠졌는데 하여간에 원화는 0.46%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42.48원 우자가 캡처하는 6시 45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2년 만기 국채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션 때 3.690%에서 3.665%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좋지요? 예, 좋은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이 뭐라 떠들었죠?
GPU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칩이죠. GPU 물량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떠들었지요, 지난주에. 예, 그러면서 제대로 찬물 던졌고요. 찬물 갖다 쳐 부어버리고 어디 환율 여기에.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막 폭발하니까.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제 국고채 금리는요, 초장기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등, 수익률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뭐 주는 이자값이 비싸졌다, 이 말이 됩니다. 전혀 2년물 해가지고 어제 옥션 있는 거하고 달리 해가지고 어제 국고채 금리 초장기물의 경우에는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또 절단입니다. 보시면 우자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끄어놨는데 161.975엔입니다. 아이고 절단이네요. 해가지고 0.09% 살짝 해가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1.918엔이 됩니다. 요거는 우자가 캡처한 6시 47분 기준이고요. 요러면은 개입해야 되겠죠? 예, 개입해야 됩니다. 일단 개입 얘기,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곧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앞서가지고 일본의 소매 판매 발표됐으니까 잠깐 낑구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 임금 인상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일본이.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일본의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2.8%, 이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월에 2.8%에서 5월에 5.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하면 일본의 소매 판매는 4월에 2.1%에서 5월에 1.9%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자가 해가지고 161.975N 요게 찍었으니까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요거는 블룸버그 해가지고 개입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뭐 일본이 개입해서 해가지고 쌈박질했던 거, 그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친절하게 라인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말씀드려봅니다. 엔화가 1달러에 161.96엔입니다. 1달러에 예, 요거죠, 요거로 해가지고 어제 찍은 거, 160, 오늘 새벽에 찍었네. 161.975지요? 예, 요로 되면 어떻겠습니까? 161.96N을 넘긴 거죠? 요 161.96N이 언제다 하면 요겁니다, 요거. 2024년 요때 가지고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요게 뚫렸다 이게 되죠. 즉, 엔화가 1달러에 161.96N을 넘겨 약세를 보이면서 198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어제 일본의 마지막 외환시장 개입 기준선이 어디다? 이겁니다, 이거. 161.96엔입니다. 요거 2024년 환율보다 어제 가지고 잠깐 찔렀지만 잠깐 싸졌다, 이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 차등, 그리고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돈뿌리잖아요. 돈 뿌린 거. 경기 부양한다고 돈 뿌리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엔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일본은 2024년 기준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2024년 기준 엔화 가치가 뭡니까? 161.96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해 4월과 5월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7천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725억 달러를 갖다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백도해서 다시 올라가 버렸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필요시 외환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었지요.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에서 계속해서 돈을 뿌리겠다고 하면서 현재 말빨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화 약세, 이거 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업체에 유리하지요. 하지만 수입하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일본 가게, 일본 국민들의 가재 호주머니 사정,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2024년 방어선, 요 방어선 1달러에 161.96엔, 요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본이 곧 추가 외환시장 개입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해가지고 BCA라고 캐나다에 있는 세계 최고 독립 거시조사, 그러니까 매크로 거시경제조사 업체 중 하나죠. BCA 리서치라고 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한국 증시 투자 의견, 투자 전략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갖다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BCA 리서치는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과열된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투기적 과잉 징후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조정, 코렉션에 더욱 약해지고 있다? 취약해지고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란전 발발 후 급등해서 지난 3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 1년 동안 무려 173% 증가했고, 지난 한 달 동안 4.5% 상승하면서 최근 위험 선호 심리의 강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장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주식적인 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이 됐는데, BCA 리서치는 반도체 주가 급등과 개인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시장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크게 약화되었다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BCA 여기서는 한국 증시의 소수 테크주, 기술주 뭡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여기 중심 구조가 조정, 코렉션에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랠리가 몇몇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BCA에서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매력적인 한국의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을 이유로 10년 만기 한국 국채 선호 의견은 유지했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이 석탄 소비를 늘린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 못해드린 거 다 몰아서 합니다, 그냥. 자, 6월 26일에 왕홍지 중국 국가에너지국장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을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란전에 따른 공급 충격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략, 뭡니까?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 전략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 여기 가지고 New 5-year 에너지 플랜 돼 있죠. 제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로 석탄의 역할을 갖다가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5개 중국 내 주요 석탄 생산 거점의 자원 확충과 함께 중국 중부 그리고 동부 지역의 생산, 어떤 생산? 석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중국은 기후변화 우려보다 에너지 안정성, 에너지 안보를 더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서 향후 몇 년간, 왜? 5년짜리 계획이니까 향후 몇 년간 석탄 소비 증가 여지를 남겨뒀다.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룸 돼 있잖아요. 여지를 갖다가 남겨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란전이 오늘 해가지고 112일차 해가지고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해서 121일차 해가지고 끝났는데 121일차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는데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으니까 다 몰아서 다 합니다. 자, 오만은 유럽 관계자들, 오만에서 유럽 관계자들과 미팅하는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오만이 유럽 관계자들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오만 관계자들은 국제해사법을 항상 준수하겠지만 해협 내 오염 제거 및 선박 항해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핑계가 대단하죠. 서비스에 대한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한 친구들의 경우 사적인 문제로 익명을 요구했고요. 오만이 언급한 통행료가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시 와가지고 폭염 사망자 급증에 파리 도심 장례식장 꽉 찼다. 이거 뭐가 연상되세요? 우한 폐렴 때 연상 안 되십니까? 예? 우한 폐렴 때 연상 안 되세요? 우짜겐쪽으로 해가지고 이란전 발발 이후 글로벌, 그러니까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해서 우한 폐렴 시즌 2라고 부르는데 분위기가 우한 폐렴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도 장례식장이 미어 터진다 소리가 나왔지요. 참 묘하다. 하여간 우짜겐 쪽으로 우한 폐렴 시즌 2라고 이번 이란전에 따른 공급 차질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뭐 미뤄놨던 거 다 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소제목으로 독일 산업 모델의 붕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뭐 뒤에 또 떠들게 말니까 빨리빨리 넘기죠. 독일 해가지고 네, 다음 뭐 컷백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 자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 자른다. 자, 빨리 말씀드립니다.
독일 내 공장들의 수익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폭스바겐의 경우 1년 전에 이거 감원 규모를 갖다가 얼마로 합의했다? 노조하고 5만 명 감원을 갖다가 합의했었는데 지금 어라 2배가 늘어서 10만 명 감원을 갖다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웃자게 가지고 독일 산업 모델이 붕괴다 한다. 요러면 너무 좀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폭스바겐 주가지요. 계속 뚝 떨어집니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현재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2025년 12월 최고치 그때 가지고 작년 말 최고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2.96% 폭락입니다.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던 거. 특히 그 금융위기 나기 전에 어디를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은? 은행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은행 주가. 은행 주가가 떨어진다. 예,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여간에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72유로 밑으로 해가지고 71유로까지 내려간 겁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상대를 가지고 장사 잘해 먹었잖아요. 잘해 먹다가 이제 완전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독일 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완전 죽쓰고 있는데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중국 수요의 급감 그리고 구조적으로 높은 에너지 및 인건비. 자, 구조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 이거 뭐 때문에 납니까? 우크라이나 전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해가지고 부셨지요. 예, 누군가 부셨지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인건비야 뭐 원래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관세라는 악재. 이렇게 크게 봐도 한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해가지고 독일을 갖다가 때리면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전부 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덕분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보쉬,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중에 대표적인 회사지요. 보쉬 등 요든 뭐 독일 산업계, 자동차 산업계 거의 모두가 동시에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웃자는 그 독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요즘 안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독일의 산업 모델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독일 산업 모델이 붕괴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다?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터지는 그 순간부터 독일의 산업 모델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우짜겐적으로 봅니다. 뭐 관련 얘기도 계속했고요. 자 넘어가서 네, 이거는 해가지고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독일인가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서플라이 컨선 네, 별. 예, 그러니까 메탄 룰 나와 있죠. 야, 메탄 룰 이거에 대해서는 우짜가 이미 5월 8일에 이 관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5월 8일 뉴스몸에서 카타르가 유럽 연합의 이 메탄 배출 규정 개정안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시행에 옮기면 카타르 우리는 유럽 연합 너가하고 거래 안 한다. 그러니까 수출 안 한다라고 경고했다고 우짜가 5월 8일 뉴스몸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건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해가지고 지금 무슨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일부 조항, 뭐 이 메탄 규제 규정 이거 개정안 이 건이 일부 조항 이 내 안에 있는 일부 조항이 독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유럽 연합의 메탄 배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 다른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인데 다른 국가들의 발의를 갖다가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목으로는 독일이 안 보이는데 이 독일이 지지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 강력한 온실가스인 배출량을 규제하고 화석 연료 수입국의 새로운 요건, 뭐 그러니까 관세 뭐 이런 거죠. 요건을 부과하는 해당 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카타르 등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석유 및 가스 공급에 해당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메탄 배출 규정 이것 때문에 디그한테 물건 준다. 어디? 유럽연합에 물건 주는 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6월 넷째 주 유럽연합에 해당 규정 개정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거 시행에 옮겨집니까? 7월 4일부터 옮겨됩니다. 이거 메탄 규정 정신봉 제대로 뭐 단단히 걸린 소리죠. 7월 4일부터 해가지고 요거 실제로 시행이 된다. 자, 앞으로 해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로이터입니다. 푸틴이 말이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뭐 우리 뭐 저 전선 최전선 해 가지고 캠페인 해 가지고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요거 뭐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 또 올려 놔야겠네. 자, 푸틴이 그 러시아 국영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푸틴이 뭐라 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전 주요 임무 메인 오브젝티브 이거는 뭐냐? 돈바스하고 노보로시아를 갖다가 해방 완전히 해방하는 게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전 주요 임무다라고 해가지고 이 천명을 했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린 천명을 한 겁니다. 자, 푸틴이 말하는 노보로시아, 이거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고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게 바로 이 노보로시아인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구라 공장인 이 전쟁연구소 여기서 친절히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해가지고 뻘겋게 칠한 게 좀 돼가지고 노보로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푸틴이 말한 노보로시아가 이거 ISW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렇게 지도로 꺼 놓은 건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가열찬 드론 공습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물러설 기미를 갖다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노보로시아의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해연안, 이 흑해하고 접한 면을 갖다가 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러시아하고 우리 다 먹었으니까 여기는 빼고 여기 예, 요 흑해하고 접한 이 연안 요거입니다.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여기 하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노브르시아 해가지고 그 가장 특기할 만한 지역이 뭐냐면은 오데사. 오데사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어디에? 노보르시아에 오데사까지 포함이 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니콜라이프 이브 아이고 발음 잘해야 돼. 하여간에 여기 지방하고 드니프로하고 하르키우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4개 지방을 갖다가 다 먹으면 노보르시아 완성이다 이래 되고 어떤 뭐 러시아 해 가지고 강경파들의 경우에는요. 드니프로강 여기 드니프로강이 대충 이래 흐릅니다. 요렇게 흐르는데 드니프로강 이 저 동쪽 여기죠. 동쪽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긴 합니다. 하여간에 푸틴이 말하는 노보로시아는 여기 전쟁 연구소에서 표시를 해놨는 요 지점이다. 요 영역이다. 이것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짜가 예상한 대로 최소 2027년 관련 본 컨텐츠도 올렸죠. 2027년 우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봅니다만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전이 끝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왜? 푸틴이 노보로시아를 갖다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거 해방한다는 소리는 여기까지 다 먹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러면은 2027년까지 끝날 가능성은 우짜가 보기에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카샤칸 유전이 강제 감산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오렌부르크 가스 처리 시설이 가동 중단되면서 카자흐스탄 3대 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카샤칸 유전 또는 카라차가낙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샤칸 유전 또는 카라차가낙 유전인데 이거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34,000배럴에서 하루 평균 25,000배럴로 감소했다고 6월 26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정유시설 가동 중단과 수리로 인해 왜 수리합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드론 가지고 계속 시설들을 부수고 있으니까 수리로 인해 국내 시장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기름을 제대로 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휘발유 수입 협상 특히 어떤 거 특정하면 AI92 등급 휘발유 수입을 갖다가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또 파나마 운하 세수가 증가했다.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더 몰아서 다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뭐 얘기 못한 거 빨리빨리 말씀드리죠. 파나마 운하 세수가 증가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증가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2026년 회계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5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의 차기 청장인 일리아 에스피노 데 마로타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약간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통행량 증가,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행량 증가와 이 우선 통행권은 돈을 더 주고
빨리 직행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선박들의 경매 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4월, 그러니까 이란절이 터지고 한창이었죠. 2026년 4월, 2026년 4월에 어떤 선박 하나의 경우에는 예약되지 않은 통행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그걸 말한 겁니다. 예약되지 않은 통행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우선 통행권, 미리 직행으로 빨리 가는 거, 우선 통행권을 얻기 위해 400만 달러를 갖다가 추가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시 연합지라시 나와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갖다 종료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했다라고 평가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동결 또는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죠. 우자가 CME 패드 와치 돌려가지고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배팅 현황인데요. 7월은 무조건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팅에서. 근데 9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9월부터 해가지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하는 거로 지금 배팅이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3월달 내년 3월달에는 또 어라 이거 4.0에서 4.25까지 보네. 요거까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은 확실하게 쪼개놨고요. 왜 워시가 나와서 매파 발언하면서 그거는 쪼개놨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우짜견적으로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현재 9월부터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여간에 빚내신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기술주 펀드 사상 최대 순유출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기술주 펀드에서 사상 최대 레코드 위클리 해가지고 아웃플로 주간 최대 그 유출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로이터에서 기술주 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93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고 채권을 매수한 한 주 동안의 현상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PFR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6월 24일까지 끝나는 주 기준, 그러니까 6월 24일로 끝나는 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채권 펀드에서 166억 달러, 머니마켓 펀드에서 255억 달러, 주식 펀드에서 50억 달러, 암호화폐에서 6억 달러, 금에서 5억 달러의 순유출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주요 자금 흐름으로는 미국 주식은 6월 17일로 끝나는 주 일주일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192억 달러 유입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인 6월 24일로 끝나는 주에 2026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85억 달러, 마이너스 85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고요. 부동산은 2024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인 9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인프라는 6주 만에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에너지 부문은 2025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별 자금 흐름도 말씀드려보면 미국 주식이 13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85억 달러 자금 유출을 지난주에 기록했고요. 언제? 6월 24일로 끝나는 주 요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11주 연속 마이너스 13억 달러 자금 유출을 기록 중이고, 일본은 3주 연속 5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2주 연속 무려 111억 달러의 자금 유출을 현재 2주 연속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갖다가 제일 많이 털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다 이게 됩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 등급 채권의 2주 연속, 2주가 아니구나. 12주 연속 90억 달러 자금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하이힐드 본드, 뭡니까 이거? 정크 채권이죠. 정크 본드 이건데 2주 연속 18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는 9주 만에 처음으로 9,400만 달러 자금 유출이 있었고, 이머징 마켓 채권, 그러니까 신흥시장 국채들의 경우 2주 연속 32억 달러 순유입이 있었고, 미국 지방채의 경우 10주 연속
12억 달러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든지 간에 미국의 이 주식 쪽 해가지고 기술주 펀드 여기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우자가 소제목으로 저물어가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뭐 차트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10월 S&P 500 시가총액에서 36.19%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36.19%를 갖다 차지하면서 10월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뭐가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2026년 5월에 23조 7,760억 달러까지 또 늘어났고요. 요 퍼런겁니다. 요거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아직 이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가까이 감소하면서 사상 최대 월간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운드 힐 매그니피션트 세븐 ETF 티커명은 MAGS인데 여기 역시 6월 한 달에만 마이너스 13% 하락 중이면서 출시 이후 최악의 월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며 6월 넷째 주에만 마이너스 5.9%가 하락했습니다. 뭐가? 라운드 힐 매그니피션트 7 ETF가 말이죠. 이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주된 이유는 뭐다? 애플이 맥북 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하드웨어 가격을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두 회사 모두 메모리 가격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이는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이제는 전체 가치사슬 밸류 체인에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시장이 공격적인 AI 자본 지출에 계속해서 보상을 해줄지 아니면 명확한 수익이 나타날 때까지 불이익을 줄지에 대한 펀더멘탈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질문은 뭐가 됐습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이쪽이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해야 시장이 자본 지출 삭감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인가라가 이게 우자가 보기엔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자본 지출 삭감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향후 AI 인프라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삼성, SK하이닉스 모두의 성장 기대치를 낮추어 더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또 우짜가 해가지고 반도체 ETF 얘기를 또 말씀드린 됐으니까 해가지고 SOXL 대표적이죠. 3배짜리 해가지고 ETF질 하는 거 레버리지질 하는 거 그겁니다.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으로는 반도체 ETF는 주식판의 불안정 요인이 되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일본 노무라에 따르면 미국 레버리지 ETF들의 운용 자산이 1980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라고 뭐 노무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레버리지 ETF들의 투자 대부분이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레버리지 ETF, 특히 레버리지 반도체 ETF의 리밸런싱이 S&P 500 지수가 1% 바뀔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 2025년에는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6년 현재는 100억 달러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12개월 만에 5배나 폭발한 거죠. 레버리지질 하니까. 즉 시장이 1% 변동할 때마다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매일 장 마감 직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기초 자산을 기계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된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것은 뭐 돌 갖다가 계속해서 증폭시켜서 주가를 갖다가 증폭시킨다 이 말이 되겠죠. 변동성을.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3배짜리 레버리지 세미컨덕터 ETF 줄여서 SOXL이죠. 예, 가지고 이름이 어디 가죠? 예, 여기 있네 여기. SOXL 요거 하나만의 운용 자산만 해도 이게 340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느린 데이터입니다. 3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갖다 경신했는데 SOXL은 1일 하루 평균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소폭 하락조차도 순식간에 20에서 30%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질서한 매도는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여기 1% 왔다 갔다 하면 여기 3%, 3배를 뻥튀기 하니까 이래 되잖아요. 자, 보시면 필라델피아 해가지고 마이너스 7.9%면 SOX는 마이너스 23% 나오죠? 계산이 빠르게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레버리지 ETF 규모가 클수록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를 증폭시켜서 강세장에서는 매수하고 약세장에서는 매도하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는 소리죠.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실제로 운영하는 시장 규모가 4,800억 달러에 달하면서 리포트된 운용자산, 즉 AUM 운용자산의 2배를 넘긴 가운데 반도체 트레이딩은 그 어느 때보다 레버리지가 높고 과밀화되어 있으며 취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자가 3배짜리 레버리지 세미컨덕터 ETF SOXL 요 물건의 운영자산의 경우 좀 어떻게 된다? 2022년 1월 이후 470%나 급증해서 2026년 6월에는 올타임 하인 340억, 우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신은 35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40억, 실제 최신은 350억을 갖다가 기록했는데, 하지만 이거 350억 달러 기록한 후에, 즉 6월 최고점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마이너스 60억 달러 이상 또는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27%나 운용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급감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세미컨덕터 ETF SOXL의 경우에는요, 단 며칠 만에 이 운용자산이 20에서 30%씩 늘어났다 줄어드는 희한한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참 주식판이 잘 돌아간다, 이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